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아베 사망으로 인해 엔화 약세가 완화되고 일본의 구구 정책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아닌 무슨 통일구 관련 오해로 민간인이 조악하게 만든 사제 산탄총을 가지고 경호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전혀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아베 총리는 암살을 당한 7번째 총리입니다. 근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1990년대 초 일본 군국주의 시대라 지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대 일본에서는 최초의 총리 암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제1교포가 암살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나름대로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영사에서는 험한 범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트윗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과거 관동 대지진 때 한국 제1교포 학살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 나토가 중국까지 견제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만 관련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비락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본인의 개인 일탈로 결론이 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래 총리를 지낸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1차는 2006년 9월부터 1년 정도 했고 2차는 이제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7년 9개월 정도 했죠. 총 8년 9개월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에서 사임을 했는데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여전히 이끌면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일본 정치는 기본적으로 세습체계, 일본 회의 중심으로 극소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일본이 계속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이런 정치 영향이 커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할아버지도 장관, 아버지도 장관이에요. 아베 신조도 할아버지가 총리, 아버지가 외상이죠. 아베 신조는 좀 재밌어요. 외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에 한일 배상 문제를 마무리 졌던 분이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데 그 손자가 또 한일 배상 때 박근혜 정부와 그 문제를 일으켰. 반면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친한파로서 비교적 중도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는 집안 자체가 되게 골 때려요. 외할아버지랑 손자는 극우파고 아버지는 중도파고 이런 아소다로 유명하죠. 외할아버지도 총리, 아버지도 중의원, 장인도 총리예요. 아주 그냥 정치인 집안인 거죠. 모두 다 이렇게 세습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일본 정치를 계속 뒤처지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긴 해도 일본 총리인데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극우 보수로서 한국의 지나친 망언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북한과 화해하려는 한국의 대북 정책도 반대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동원 노동자 등 역사 문제에도 강경하게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총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더욱 노골적인 발언을 했는데 일본이 대만 분쟁에 직접 개입을 해야 한다는 등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등 더욱 강력한 구구 발언을 했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아베가 그동안 했던 망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망언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기생집이 있어 위안부 활동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 듯 하다. 이런 얘기를 1997년에 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일본엔 뭐가 있죠? 일본은 공창제도가 있어요. 훨씬 이런 요정제도가 잘 돼 있고 심지어는 과거부터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젊은 남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일 정도로 굉장히 성생활이 개방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본인 나라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사봤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다. 참 골 때립니다. 종군 위안부 얘기는 지어낸 얘기다. 일본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가 밖으로 나간 것이다. 주변국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진정한 우호로 연결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병합 당시 뭐 한국에 철도를 깔고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어서 많이 참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야스쿠니 신자 참배 망언은 뭐 워낙 많아서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이성적인 외교는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 한국이 이제 중국만큼 덩치가 크지 않으니까 만만해 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격차가 더욱 넓어질 겁니다. 과연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참 궁금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독도는 한국 땅이고 스시마도 한국 땅이죠. 조선시대 때 스시마 톱을 한두 번 나간 적이 아니에요.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롱은 그만하고 아베의 사망이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인 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아베의 사망으로 안 그래도 사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예상됐는데 압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기적인 좀 관점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참의원 선거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의석수는 3분의 1을 확보를 할 걸로 전망이 돼요. 하지만 아베의 사망은 강경 우파인 아베파의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집력이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서 개헌이 가능한 수준까지 의석을 확보했지만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뭐 선제 타격을 위한 자위대 강화라든가 극우 정책이 수면 아래로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도파입니다. 중도파이기 때문에 아베파를 배제하고 극우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엔화 약세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극우 정책을 완화하면 한일 간의 관계도 조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하자마자 일본은행과 협의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개입을 했어요. 금융 정책, 재정 정책, 성장 정책, 세계 화살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화살이 아베노믹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죠.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금융 정책인데 16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ICC라고 보통 얘기하죠. 0.25%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은행이 무제한도로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해서 도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제한 양적 완화예요. 미국 연준이나 유럽의 ECB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원조는 일본이에요. 군국주의 시대 때 이미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처음 5년 정도 좀 괜찮았어요. 일본 경제에 활력을 좀 주고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후유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강하게 나오고 2022년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펀더멘탈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평가고 엔화 약세는 나쁜 엔화 약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무려 256%로 선진국 중에서도 월등히 1위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정도예요. 일본 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13년 즉 아베노믹스가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13% 정도였는데 지금 50%가 넘었어요.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초약세도 보이고 있고 무려 24년 만에 일어난 일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사망을 했고 망자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10년 아베노믹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아베파를 이용해서 막후해서 일본 경제
금융, 재정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아베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중도파 기시다는 엔저를 용인하는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민당 최대 파벌이죠. 그 아베파는 아베노믹스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중도파입니다. 아베 총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총리가 건전 재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엔화 초약세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이 구로다 총리를 연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전 재정을 중시하는 인물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 엔화 초약세가 진정될 수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베 사망으로 엔화 약세와 극우 정책들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베 사망으로 일부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망자를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그동안 했던 망언들과 주변 국가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대뽀적인 행동들은 분명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말년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야기꾼의 지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